첫 번째 문제는 이항 정리네요. 자,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하자. 5cr x 세제곱의 r제곱 2의 5-r제곱. 다시 이렇게 쓰면 5cr x의 3r 2의 5-r제곱. 그럼 우리 x 6제곱이니까 r이 몇일 때인 거야, 얘들아? 2. 그러면 5c2 x 6 2의 셋 80 x 6제곱 나오는 거 맞나요? 2, 3 그죠? 그 답은 5번에 있다. 24번도 쉽게 하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바 B가 PA고 그 값이 2B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바 B를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PA바 B는 P 몇 분의? B분의 P A 교집합 B가 PA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개하면 PA 교비가 P 곱하기 P이다. 뭐야? 옳지, 독립이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가 똑같아. 이게 독립이야. 그냥 PA 교비가 PA PB인데 PA 교비는 5분의 1, PA는 2분의 1, PB는 그러면 5분의 2가 되는 거 맞나요? 얘가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어. 앞에도 그냥 얘네가 좀 더 어려워. 그래서 A 합집합 B는요. A 2분의 1 B 5분의 1 빼기 A 교비. 얘네들이 아까 우리 저기 A 교비 5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2분의 1 5분의 1이니까 10분의 몇? 7. 옳지. 3번에 있다. 자, 저 계속 나오네. 얘가 25번. 그래도 좀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줘서.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더라. 얘는 이제 막 이런 걸로 하면서 막 말로 막 겁만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B 빼기의 A의 값을 구하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확률로 때렸을 때 0.95더라. B 빼기 A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항상? 이걸 항상 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이 말이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자 시그마는 2 나오고 표본의 크기는 256 나오고 곱하는 K 값은 1.96인 거야. 맞지? 그러면 B 빼기 A 그냥 써볼게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156이니까 16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 평균은 모평균은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똑같이 16분의 2 이렇게 돼요. 근데 B 빼기 A라고 했으니까 얘를 얘 뺀 거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4 계산하면 0.4416 4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49 49 이렇게. 그래서 몇이야? 1번에 있죠. 그럼 1번이다.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다. 여러분 수능 때도 확률 같은 게가 이 정도로만 나와주면 좋겠네. 그래요. 등급을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26번. 어느 학급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참석한 학생은 과목 A와 과목 B 중 하나를 선택하고 A가 9명, B가 7명 더했더니 16명 겹치는 거 없이 그냥 하나씩 다 선택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1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할 때 선택한 3명이 적어도 1명이 과목 B를 선택한 거니까 전체에서 모두 A 내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명 중에서 1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 뽑힌 애가 다 뭐인 거? A를 선택한 애들 중에서 뽑은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적어도 1명은 B가 된 애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16, 15, 14를 9, 8, 7 이렇게 날려도 되겠죠? 2, 4, 1-20분의 3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20분의 17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옳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27번부터네요. 27번까지가 모의고사 보면 마찬가지겠지만요. 1번부터 13번까지가 보통 1번부터 우리 모의고사 이제 여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죠. 통합형으로 바뀌었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2점 그리고 4번부터 13번까지가 3점 14번부터 21번까지가 4점 까지가 객관식 그리고 22번부터 25번까지가 다시 또 3점 26번부터 30번까지가 다시 4점 그럼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13번 이런 녀석들을 조심해야 돼 25번 이런 녀석들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갈 때 그 붙어있는 3점과 그 옆에 있는 4점은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걸 어려운 3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쉬운 4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수학 점수를 보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4점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급 컷이 보통은 짝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등급 컷이 막 85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있어 한 번씩 보면 그래서 홀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때 어려운 3점 그러니까 13번 같은 애들이 특히 좀 어려웠다 어려운 3점이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용어 이해 못하면 그냥 다 말장난이죠 공식이랑 이해 못하면 쌤이 봤을 때 얘가 좀 더 어렵지 않았나 1, 3, 5, 7, 9가 각각 한 학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거야 그럴 때 3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3개 수의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어봤는데 그때 나오는 애들이 이런 거야 1만 3번 뽑혀서 평균이 1이 될 수도 있지 3만 3번 뽑혀서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녀석들 이해됩니까? 몇 가지 나와요? 표본 평균 X바의 경우의 수 이것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3회 5제곱씩 나오네요 3개를 뽑는데 5의 세제곱이네요 5의 세제곱 125가지 나와요 그 125가지들을 다 뽑았을 때 평균들이 있겠지 그 녀석들의 평균을 다 다시 평균 내보면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요 이 표본 평균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5의 세제곱 각각 1을 뽑았을 때 평균 2를 뽑았을 때 평균 이런 녀석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온다고 지금? 125가지 나온다고 그 125가지들을 다 더해서 다시 평균 내보면 몇랑 똑같다고? 모평균과 똑같다 모평균 뭔데? 얘 평균
몇 나와 얘들아 얘 평균? 5. 아. 5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 몇 번 시행했어? 3번 시행했으니까 이게 표본의 크기가 3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찾아놨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뭐분의 n분의 vx 또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로 구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든 증명하지 않는다 했어요. 증명하지 않는다. 이거 암기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3분의 vx를 먼저 구하러 가야 돼요. 3분의 vx. 그러면 누구의? 모분산 구하라는 거죠. 원래 있던 모집단의 분산. 분산. 분산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 뭐야? 5분의 1 9 25 49 81 이게 제평 평제 25 평균의 제곱 25 내가 이거 해봤더니 165 나오던데 165 멋지게 푸는 친구들은 시그마 같은 거 써서 풀겠죠? 이게 좀 더 커지면 시그마 써야 되겠지? 뭐 2k-1의 제곱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몇 나와 그러면? 33에서 25 빼니까 8. 우리 분산이 8이다. 그럼 여기다가 8 넣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8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산이냐면 A 바 X 플러스 B 표본 평균의 분산에다가 표본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 곱한 녀석의 분산. 그럼 얘는 A 제곱 그렇지 V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똑같죠. 분산은 저 더한 값은 우리 건들지 않잖아요. 그럼 A 제곱 곱하기 이런 분산이 3분의 8. 그리고 계산했더니 그 값이 24더라. 9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A 제곱이 9니까 A는 얼마다? 그래서 우리 값 3이다. 여기 27번이 어쨌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용어 정리를 이렇게 막 하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모르면 못 푸는.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올해 수능은요. 이 올해 수능 확률과 통계는 예전부터 말들이 많아. 대수 아니 미적분 원에서 수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려요. 미분이 더 중요하냐? 적분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죠. 미분도 어렵고 적분도 어렵고 대수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가 중요하냐? 삼각함수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다 어려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고민이 되죠. 왜냐면 수능마다 지수함수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삼각함수보다 지수함수의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테고 배정을 많이 바꿔요. 이러거든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좀 명확했어요. 야, 확률이 더 중요하지. 통계는 뒤쪽으로 갈수록 증명도 생략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 확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죠. 사실 중학교에서 넘어오는 통계랑 지금 우리 3학년, 지금 우리 고등에서 배우는 통계랑은 아예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해 수능은 아마 어려웠을 거야. 통계가 문제들이 장난이 아니야. 이쪽이 통계 쪽에서 어려웠을 거야.
당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못해. 자, 27번도 어려웠다. 어려운 3점짜리야. 27번 어려운 3점. 모두 이게 정규 분포부터 이항 분포부터 쭉 내려와서 통계적 추정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다 모평균, 표본 평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것들이라 나름 어려웠다. 이제 진짜 사점들이죠. 자, 집합 x가 1, 2, 3, 4, 5, 6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값을 구해라. f1 곱하기 f2 값이 6의 약수이다. 그럼 이제 문제 잘못 읽은 친구들은 어떻게 읽는 거야? f1 곱하기 f6이 6이다 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풀면 틀리는 거죠. 6의 약수인 거니까 얘가 6의 약수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도 엄청 많았을 거야. 얘가 서로 6의 약수가 되는 게 아니라 f1 곱하기 f6이 6의 약수인 거니까 6의 약수 1, 2, 3, 6 그래. f1 곱하기 f6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조건을 맞추기는 그럼 다행히 얘네들 다 입이 다 뭐 등호가 붙어있으니까 우리 뭐 쓰면 되겠다. JH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배려를 해줬네요. 자 그럼 첫 번째 F1 곱하기 F6이 1이라면 얘들아 이 여기서 지금 F1이 F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어야 돼. 어쩔 수 없어. 1, 2, 3, 4, 5, 6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부터 2까지인 거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한 개. 골라줘야 될 건 몇 개? 옳지. 2, 3, 4, 5, 4개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F이라고 F6은 고정됐으니까. 그럼 얘가 몇? 4, 4. 몇 개? 한 개. 옳지. 자, 두 번째. F1 곱하기 F6이 이제 몇이면 돼? 2야. 바뀌면 되냐? 안 되지. F6이 어쨌든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 2. 그럼 몇부터? 2부터 4까지 옳지. 그럼 몇 개 있어? 3개? 골라줄 거 몇 개? 4개. 그래. 그럼 몇 나와? 6C4, 6C2. 15. 또 세 번째가 F1 곱하기 F6이 이제 몇이냐? 3, 1, 3, 2부터 6까지. 맞지? 두 배니까. 그러면 또 얘도 몇 개? 5, H, 4. 그래.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여기서 4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등호 붙어 있으니까. 다들. 룬 8C4인가요? 8C4. 이렇게 해서 70. 70. 자, 네 번째가 F1 곱하기 F6이 몇이래? 6. 그러면 1, 6, 2, 3. 그죠? 1, 6 찾아놨는데? 몇? 한 개. 여기. 미안. 이게 아니라. 1, 6이면 2부터 몇 가지? 12까지.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2부터 6까지만 고를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저기 고를 수 있는 게 6밖에 없으니까. 5개 중에 몇 개? 4개. OH사 아까 어디 썼어? 위에. 70. 미안. 다음에 F1 곱하기 F6이 또 몇부터 몇 가지야? 2부터? 얘가 2, 3. 그럼 몇부터? 4부터 6까지. 4, 5, 6. 3H4. 3H4 몇이었어 아까? 15. 더 있나? 없죠. 그래서 하나. 이건가? 이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골라야 되겠죠. 140에다가 170에다가 1로 하니까 171. 답은 2번에 있다. 맞은 사람 29번. 오. 이거 맞았던 거야? 보자. 정규 분포가 m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 분포를 m2, 시그마 제곱 2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진짜 수능은 이렇게 좀 째찌해. 무슨 말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모든 실수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치? 저게 핵심이야 우리 문제에서. 자, p x가 작거나 같은 값이나 p 40-x의 값이 똑같다. 그러면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값이 x의 평균이 m1일 때 x보다 작거나 같은 값과 크거나 같은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40-x일 때 이 범위와 이 범위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놈 새끼와 요 놈 새끼의 가운데 값이 몇이어야 돼? m1이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와 얘의 평균이 몇 나와? 옳지 옳지. m1 20. 가족 첫 번째 조건이 m1 20이. 다음에 여기가 다르지. y랑 x인 거지. y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고 x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지금 따로따로 주어진 거니까 x랑 y의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려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얘를 뭐 시켜야 돼 이제? 표준화 시켜야지. 옳지, 표준화 시키지. 비교하세요. p z가 x-m2를 시그마 2 이렇게 쓸게. 이게 표준화된 거죠. 는 p z가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0에서 평균 m1을 빼야 되는데 우리 m1을 위에서 찾았어. 몇이고? 20이고 시그마 1이더라. 얘네 넓이가 똑같아. 근데 주댕이가 다 어때요? 주댕이가 똑같죠? ZZ도 똑같죠? 그럼 변수가 없어.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변수가 없어. 방향도 똑같고 같고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똑같은 표준정규분 보면 당연히 x-m2분의 시그마 2가 시그마 1분의 x 빼기 10인가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까는 확률 변수가 다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실수 2개 가지고 있는 애들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겠어? 그러면 시그마 1 x 마이너스 시그마 1 m2가 시그마 2x 마이너스 10 시그마 2. 아까 우리 별표 아니 밑줄 그거 줬죠. 뭐에 관한?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다 넘겨버려.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x 마이너스 시그마 1 m2 더하기 10 시그마 2가 0 나온다 라고 썼을 때 누가 0이어야 돼? 항상 0 나와야 돼. 뭐에 상관없이 x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어때야 돼 또? 0 돼야 돼. 근데 앞쪽에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똑같대. 그러니까 m2가 뭐가 나와? 0 나와. 옳지. 그래. m2가
10인 거야. 그리고 같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구하는 거죠. 이제 야, 표를 이용해서 우리 네가 구해놓은 거 있지? 그걸로 한번 구해볼래? 물어보는 거야. 자, 표준화 시켜볼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값이 0.4772래. 그럼 이제 다 했다 얘들아. P 표준화 15 빼기 X의 평균 몇이었어? 20이었어. 그러면 15 빼기 20을 시그마 1부터 표준화 20 빼기 20을 시그마 1한 녀석 더하기 15, 20이니까 확률 15 빼기 y의 평균 몇이었어? M2 10 시그마 2부터 z가 20 빼기 10 시그마 2.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다 얘들아. z로 바꿔서. 왜냐면 저 표준 정기분포표로 확인해야 되니까. 요 녀석이 몇이죠 여러분? 시그마 1분의 마이너스 5부터 z가 0까지고요. p 시그마 2분의 5부터 z가 시그마 2분의 10까지. 근데 이게 더한 값, 얘네들이 더한 값이 몇이래? 0.4771에. 몇부터 몇까지가 0.477입니까? 0부터 2까지요. 0부터 2까지. 그런데 얘들아, 이 시그마 1이 시그마 2랑 같은 건 똑같지? 아까 같았다고 우리 찾아놨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야.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 했으니까. 그럼 그려보면 시그마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부터 0까지 요 녀석, 또 시그마 1부터 5까지부터 시그마 1분의 10 여기 얘네 둘이 합친 넓이가 0.477인 거야.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어때야 돼 얘들아? 같아야지. 시그마 그 범위가 부호만 다르고 똑같은 거니까 절대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채워지는 거. 그래서 0.477이가 되는 거니까 0부터 몇 가지가? 2까지가 0.477이었잖아. 그래서 시그마 1은 5가 나온다. 근데 시그마 2도 몇이야 그러면? 5. M1이 약간 20이었지? 그래서 25요 이렇게 쓴다. 어렵지? 어렵다. 근데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지금 못 푼 친구들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뭐 저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막 더개념 분라 확률 통계만 봐도 뒤쪽에 레벨 2 문제들은 조금 괴랄합니다. 근데 더개념 분라는 그래 뭐 프리미엄 안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치면 뭐 센 C만 해도 괴랄해요. 괴랄합니다. 센 C스텝을 한 20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10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6개 이상 풀어버렸다. 그럼 거기 그냥 그 과목 끝난 겁니다. 그 과목 끝난 거야. 끝났어. 이제 문제풀이만 좀 심한 문제들만 더 풀면 되는 거지 막 거기서 더 할 필요도 없다. 시스템이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 친구는 막 엄청 막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 점점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근데 학교 내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내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조금 더 어렵다. 학력 통계 500원. 보자. 근데 요 마지막 30번은 좀 약간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요. 얘가 6월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고요. 고3 6월 모의고사 합평에 이런 내용이 또 수능 특강에도 EBS에는 수능 특강에서도 요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우리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도 풀었으면 잘 푼 거고요. 크게만 벗어나진 않네요. 상식선을 벗어나진 않네요. 옛날처럼.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수능 실전하면서 좀 확률과 통계 파트 문제들을 풀 텐데, 사실 미적분이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30번에 미적분이 오겠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30번, 마지막 30번에 대수는 안 나올 거고 미적분이 아마 올 겁니다. 미적분 원이. 근데 이제 미분이 나올지 적분이 나올지 모르겠죠. 보통 뭐 그래도 적분을 낼 때도 있고 그냥 반반씩 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면 저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설명이 돼. 왜냐면 그래프 그리면서 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 6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럼 6개의 그래프마다 각각 가지는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지? P 플러스 Q의 최대값이는 그럼 여기서 5번째 그림에서 P 플러스 Q가 최대값이네 해서 그냥 그리면 돼. 대신에 그래프를 5개에서 6개, 많게 되면 8개까지 그리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서울대 가려면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고 나면 그래. 내가 저렇게 그래프를 6개까지 생각은 못 하더라도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왜 그렇고 저 그래프 모양이 왜 6개가 생기고 왜 그때마다 모양이 바뀌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려본다면. 그리고 그 수업을 들을 만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확통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얘들아 A에서 B에서 C가 이렇게 될 때 C까지 이렇게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값이 196개지? 그러면 왜 196개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다 보여줄 수가 없어. 196개. 그냥 이게 H니까 뭐 이거야, C니까 이거야, P니까 이거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또 각각의 뭐 A랑 B가 겹치는 게 3개고 B랑 C랑 겹치는 게 막 6개니까 뭐 이렇게 하고 빼고 더하고 막 하겠지? 그럼 도대체? 그래서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 설명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선생님이 답안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선생님도 몰라서 답안지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안 풀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EBS 강의를 들어보면 약간 저 EBS 강사님도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저분도 이해가 저분도 지금 이해를 안 하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통이 좀 그렇다. 근데 우리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지만 우리 교재가 되게 좀 평이했잖아요. 오랜만에 이번 교재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 개념서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지태에서 쓰는 게 더개념 블랙라벨인데, 그리고 응용소라고 쓰는 게 지금 블랙라벨인데, 해결의 법칙 개념은 사실 선생님도 이번에 여러분이랑 수업하면서 처음 해봤고요. 계속 선생님도 더개념 블랙라벨하고 블랙라벨만 계속 하다가 이 교재를 만나니까 좀 약간 너무 좀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올려서 했어도 됐겠다. 그래서 해결의 법칙 개념이 있고 해결의 법칙 유형이 있어요. 해결의 법칙 유형이.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월수금 3, 4교시에는 정규반 친구들 대수를 했고 화목에는 프리미어반 대수를 수업을 했는데 둘 다 한 반은 정규반은 해결 법칙 유형편 그리고 화목반은 더개념 블랙라벨 대수 그러니까 수원 했는데 문제 난이도가 비슷한가. 이게 해결 법칙도 그 뒤쪽에 그 빨간 애들로 되어 있는 데 있거든. 막 겁주게 막 빨간색으로 바꿔놨는데 우리 더개념 블랙라벨의 그 레벨 2 있잖아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랑 문제가 다 겹쳐요. 이거 걔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했죠. 이제 3월 15일부터 또 평균과 통계 특강이 열릴 거 아닙니까? 원장님한테 원장님 근데 이 개념은 평균과 통계 이게 해결해 볼지 개념은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봤을 때 좀 너무 평이하다. 그래서 해결의 법칙 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가 수업할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어려운 교재 가지고 왔다가 너 수업 못 끝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념으로 하시죠. 해결의 법칙 개념으로 다시 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결의 법칙 개념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능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애들 시간 조금 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애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개념으로 해도 충분히 잘 푸네요.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 선생도 문제가 아니에요. 강사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해주고 하면 근데 뭐 정원 선생님처럼 잘생기면 더 좋겠죠. 그죠? 정원 선생님처럼 잘생기고 주영 선생님처럼 이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공부 배우려고 하고 또 거기서 간단한 개념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개념, 응용, 심화, 극심화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이 때나 처음 배울 때 그냥 개념에서 바로 심화 또는 개념 응용에서 그냥 바로 심화 올라가도 충분하다. 쌤 봤을 때 예전에 막 개념 원리 RPM, 센, 일품, 블랙라벨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쌤 지금 신규 상담 해보면 어머님이 막 교과 그동안 배운 교재 해가지고 막 써져 있어. 공원 배우고 왔대. 공통수학 원원 배우고 왔는데 개념 원리, 방금 얘기한 대로 RPM, 센, 일품, 자이스토리 이렇게 하고 왔대. 어머니 그럼 전화하지. 어머니 혹시 그 5번 다 끝내신 건가요? 아 예. 얼마나 공통수학 원원 몇 번 이거 하는데 1년 넘게 걸렸대. 근데 성취도가 17개, 30개 만점에. 그럼 또 좀 애매하잖아요. 성취도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 요새 느껴요, 진짜로. 이게 똑같은 과정인데 RPM이나 라이트센으로 배운 친구들하고 프리미어반에서 더개념 블랙라벨로 배운 친구들하고 성취도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 더개념 블랙 우리 프리미어반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보면 이게 수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야.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멍청하고가 없는 거야. 선생님 봤을 때. 그냥 너희들 나이 때는 누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좀 더 풀려고 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프리미어반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너희가 잘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심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잔소리할 시간도 별로 없고. 하긴 하는데 프리미엄은 여러분들은 잔소리 안 듣나요? 막 선생님들이 막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 애들 한국반 친구들 안 보는 줄 알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막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막 터뜨리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다음 담임선생님 만나면 꼭 잘해라 했는데 담임 바뀌었어. 나로. 담임이 바뀌었어.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왜 담임이 왜 바뀌었냐. 죄송하다. 상황상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쉬게 되셔서 그 선생님이 배정받으셨던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팀장님, 고경 팀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찢어갖고 가는데 화목반 프리미어를 고경 팀장님이 맡기로 했죠. 근데 그 반까지 맡으시면 고경 팀장님이 이번 분기에 학생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5명씩 학평 전까지 담임 인사를 끝내고 학평 보면 또 하루에 5명씩 전화를 하면 반편성 볼 때 끝나요. 그러면 반편성 보면 그 다음부터 다음 분기 시작할 때까지 그럼 하루에 15명씩 해야 됩니다. 상담만.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학원 입장에서도 이런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면 좀 줄이는 방안들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선생님이 화학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좀 예전에는 너희들을 좀 믿지 못했어. 그냥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고 생각도 항상 어릴 거라고만 생각했고만 했는데 요새 점점 보면서 좀 해주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해준 것보다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좀 성장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요새 여러분들한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방학 동안에 막 와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또 모의고사나 이렇게 수능 기출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건 또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또 그것도 보면 좀 되게 기특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3학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못 내려요. 기차가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내릴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그냥 같이 달려가는 거야 그냥. 지금은 빨리 가는 애도 있고 천천히 가는 애도 있고 또 쉬었다 가는 애들도 있어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못 내린다 그냥 계속 달려가야 돼 친구들이랑 같이. 누구는 천천히 가고 누구는 빨리 가고가 아니야. 그냥 계속 빨리 가 다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뭐 힘들어 죽겠네 하고 옆에 보면 걔도 죽으려고 해. 걔도 죽으려고. 다 그래. 그럴 거야. 근데 다행인 건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 그래서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난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끝나.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마지막까지만 잘 정리해놓고 수능 실전으로 우리 이런 거 막 풀 때 최대한 또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잘 푼 다음에 오답 정리 정말 잘 해놓으면 그게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이야. 그게 알겠니? 그럼 그걸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그런 공부들을 잘 해놓고 오답 정리나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놓으면 나중에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학 공부할 때 양도 엄청 줄어들고 막 선생님 생각에는 막 2번, 3번 돌리고 싶기도 해요. 이 수능 실전은 한 3분기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그리고 되게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 장담하는데 진짜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 풀거나 할 때 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하다 해서 정말. 자, 그래서 딱 졸업할 때 11월 말에 딱 마지막 평가 딱 봤을 때 한 몇 등급 나오면 공부 잘했다 할까요? 1등급도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나왔고 2등급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4등급도 있긴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4등급이 좀 가장 많았죠. 4가 가장 많았습니다. 4가 5도 있고 개중에 2 찍은 애도 있고 1 찍은 애는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졸업할 때 또 마지막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 애들이. 되게 잘하고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 지금 한 것처럼 대신에 좀 30번 풀이가 좀 길어요. 30분씩 걸립니다 푸는데. 미적분 30번이다 만약에 킬러가 그럼 한 30분씩 걸려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기 극심화하고 넘어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투 극심화 마스터반이 지금 저번에 수투 극심화 했었죠. 고경쌤이랑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적투 극심화 할 거 아닙니까? 블랙라벨로.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화목반도 마찬가지일 테고. 좀 그 문제 푸는 시간들이나 오답 정리해서 적어간 것들을 집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는. 여름방학 때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마무리합시다.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있어. 동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면이, 세 번째 나머지 자리에 3개의 동전은 뒷면이. 그래서 동전 5개가 있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면 K가 5보다 작으면 눈의 수가 5보다 작으면 그 나온 자릿수의 동전을 한 번 뒤집어. 그리고 6이 나오면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다 뒤집어. 위 시행을 3번 반복한 후에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인공이 6이겠네요. 자, 주사위의 눈이 6이 먼저 나와버렸다고 해보자.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면이 뒷면이 되고 뒷면들이 앞면이 되면서 뒷면이 몇 개 돼 있어? 2개 나와. 그러면 다시 몇 번째가 첫 번째 눈하고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이 뒤니까 주사위를 1하고 2가 나오면 얘네들도 다시 앞면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사위 6번 총 던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꽤 쉽죠? 뒤가 앞으로만 바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눈이 나와서 뒤집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결단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어떤 용기? 이게 맞나? 30번인데 풀이가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놓고 다 못 쓴 친구들도 있을걸? 억지로 막 짠해서 막 말도 안 되는 풀이가 생각나가지고 짠해서 틀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틀려도 그만 뭐 맞으면 기분 좋고 라고 생각해서 612? 그러면 6 곱하기 6분의 612 나오려면 3팩 6가지 또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3, 4, 5가 나오는 방법이 3, 4, 5 이것도 나이랑 뭐몇 거? 6. 그럼 36분의 1, 36분의 1이니까 이것 또는 이거니까 더하면 몇 분의 몇 나와? 18분의 1. 답 19네. 라고 쓸 수 있냐 이거지. 20장에서. 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왜냐면 29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30번에 잔뜩 겁을 먹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데 찍어도 아니면 뭐 문제를 볼 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A 값을 찾는 건데 A 값은 절대 3이 아니야. 근데 답에 3, 4, 5, 6 이렇게 시작해. 답이 1번이 3, 2번이 4.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걸 고민을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그 초조한 시간 안에 하다 보면 결국엔 3번을 쓰게 돼 있어. 내 시계는 절대 이게 3이 아닌데. 그래서 아예 찍었을 때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너희들이. 얘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었고 했으면 선생님도 너무 떨렸을 것 같아. 내가 답안지에 19를 쓸 수 있을까? 아닌데 이거 절도 아닌데 이거 말고 내가 선택 못하는 게 무조건 있을 텐데.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 두 가지를 그냥 선생님도 풀어봤으니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건데 이 출제자들이 이걸 노린 것 같아요. 너 진짜 19 쓸 수 있어? 써볼래 한번? 아닐걸? 넌 못 쓸걸? 너를 믿지 못하니까 너는 못 쓸걸? 마음속으로. 그래서 막 얼마나 꼼꼼하게 다 했겠어. 그지 않겠어? 보통 1등급 맞는 친구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킬러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풀이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4문제 빼고 주관식 2개, 객관식 2개 빼고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다 끝나요. 근데 우리 100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게 4문제 푸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이거 20분, 25분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도 내가 나온 건 19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19 쓰면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 해서 9분의 1 같은 거 가지고 10 써버리거나 이런 녀석들이 100%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겠죠. 이거는 30번이 쉬워서. 그래도 얘들아 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 않다. 수능 여기 확률과 통계 이번 수능 등급 컷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걸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확률 같은 게 1등급 컷이 그러네. 90이네. 높았네. 92면 높았죠. 확률은 다 맞았고 공통 과목에서 2개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미적분 선택한 애들 등급 컷이 1등급이 85부터니까요. 많이 쉬웠네요. 2등급이 84, 3등급이 73, 4등급이 60. 한 문제씩 차이 나네요. 계속 4점씩. 4점 정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환경과통계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니까 미적분이랑 이런 것도 좀 잘 배워 놓으시고 당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미적분 2를 왜 해야 되냐, 그냥 나 미적분 2는 의미가 없으니까 나 그냥 다른 학원에 있다가 마지막 여름 때 다시 수능 신청할 때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상담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고3 돼가지고 이제 3학년 때 고교 학점제 하면서 막 선택 과목들 선택해서 막 이수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학교들의 이공계열에서는 무조건 미적분 2를 이수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고교 학점제에서 미적분 2를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전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학교 여건상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여건상 다양한 수업들이 열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끼케야 열려봤자 확통, 미적 2, 기하 중에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2가 수능에만 안 나오는 거지 내신에도 필요하고요. 또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미적분 2가 미적분 1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미적분 1 공부를 또 따로 하는 거, 또 따로 할 바에야 미적분 2로 공부하는 게 선생님은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봤을 때. 3학년 때 또 할 거니까. 서울대에서 당연히 미적분 2 공부해와 라고 하겠지. 왜냐면 대학교 가서 이공계열은 미적분 2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미적분 2로 식 다 쓰는데. 교수님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미적분 2를 안 배우고 올라와서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 강의 시간에 미적분 2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 거야. 학교 수학 시간처럼. 그 전공 과목이 있긴 해. 전공 기초에. 이공계열은. 기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웬만한 학교들에서는 다 이수해와라 생기부에 찍혀 있어야 될 겁니다. A도 성취도 A를 맞든 B를 맞든 C를 맞든 간에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대수부터 해서 지수, 로그, 삼각, 합성, 역함수, 유리, 무리까지 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커리가 미적 2가 안 가는 커리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그냥 미적분 1까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나 여름방학 때 수능 실전하면서 기하 특강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기하 특강도 들어보는 게 좋아요. 굉장히 간단해졌어. 우리 확률 같은 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까지만 배우면 돼. 이렇게 그냥 슬슬 배운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특강으로 들어도 충분히 따라갈 만큼 교과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한 친구들은,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도 2달이다 벌써. 8번 했는데 2달이 넘었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한다고 고생했고, 또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고생했어.